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에 국민 포럼 방식이라는 그런 형태로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아주 기탄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 국민들과 우리 공직자들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이 가장 합당한 안이겠느냐 이것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공무원 연금 제도는 공무원의 개혁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공직자 윤리법을 한다든지 혹은 공직자가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허점이 있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거는 공무원에 대한 개혁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페널티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무원 연금 제도의 개혁은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게 지금 매스를 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의 그 제도가 지금 사회 환경이 바뀌었는데서 과연 이것이 지속 가능한 것인가? 만약에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지금 손을 대서라도 이 공무원 연금 제도가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공무원 연금 제도 개혁의 논의의 핵심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 제도를 보실 때도 단순히 이것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수치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이 제도가 서스테이너블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와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가 우리가 감내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와 또 동시에 어떻게 하면은 좋은 사람들이 이 정부 영역에 들어와서 공적 이익을 실현하는데 충원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 것이냐 하는 이것이 입체적으로 서로 연계가 되어 있다 하는 그런 큰 틀에서 봐주시면서 이 논의를 하셔야만이 이게 우리가 합리적인 어떤 결론에 도달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들이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도 안 되고 또 정치공학적으로만 접근해서도 안 되고 그야말로 국가 기능을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한국 사회가 또 한국의 우리의 정부가 21세기에 그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큰 틀에서 보시면서 이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2013년도에 민간기업 대비 84.5% 정도로 지금 저희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수급자의 적용 사항은 연금액 인상에 관해서는 의 경우에는 연금액을 전액정지하고 10년 미만 단기재직자 그리고 정부가 엄밀하게 말하면 행정부가 아니고 집권 여당이 공무원 연금 제도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사실 새로운 형태의 포퓰리즘에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 대상 집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그 가족까지 합하면 1000만 명에 이르는 정책 대상 집단, 즉 폴리시 타겟 그룹을 갖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가 엄청나게 많은 제도이고 또 연금이라는 것이 일종의 보수이기 때문에 피고용인으로서의 공무원의 제도적인 참여를 보장한 상태에서 정책이 결정됐어야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공무원을 완벽하게 배제시킨 상태에서 대안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 대해서 타당한지 여부를 논의해봐라. 지금 만든 안도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던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뭐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켜본 바로서는 안전행정부에서 나온 안은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지만 이런 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즉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뿐 아니라 공무원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 개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런 절차적 하자가 목적의 정당성을 합리화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 접근하는 집권 여당의 방식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말하자면 정부는 이 사회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얻게 되는 목적 달성보다는 사회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입게 되는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서 먼저 고려해서 정책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 2달여 동안 언론상에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한 많은 기자들의 논의가 있어 왔지만 어느 기자분도 확실한 정부 아닌지 집권여당 아닌지에 대해서 소스를 모르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원본을 가지고 기술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자분들도 정확한 기술을 하시려면 정부가 공무원연금의 특성, 지금 공무원연금의 현황, 실태, 이 수치까지 포함해서요. 국민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것이 생략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기자분이 이런 말을 쓰셨어요. 공무원연금은 거두절미하고 퇴직 후에 5억 3천만 원을 받고 국민연금 소득자들은 뭐 몇천만 원을 받는다. 이건 거두절미하고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재직기간이라든가 또는 뭐 그 사람이 퇴직기간에 언제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감안하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이슈화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민간 부분에서 퇴직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민간 부분의 퇴직금은 고용주가 기여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고용주가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의 인사정책적 특성에 대해서 애써 눈 감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받는 퇴직수당의 규모를 보면 민간 퇴직금의 30% 내외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비교를 하게 됩니까? 민간 부분의 그 퇴직금을 포함한 공무원연금과 그냥 국민연금을 비교하게 되면 공무원연금이 엄청나게 후한 것을 느끼게 되고 또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들게 유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완벽하게 정치공학적 접근인데 이런 것은 개혁을 정확하게 이끌어가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연금이라는 문제는요,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데 소득대체율, 연금수익비 뭐 이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될 수도 있고 낮게 평가될 수 있는 다양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이제 현재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하는 방식에 의하면 88년 입직자의 경우에 연금 수익비를 보면 공무원연금은 3.7배이고 국민연금은 2.6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10년 입직자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은 2.6배,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1.8배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퇴직금이 배제된 상황입니다. 만약 퇴직금을 포함해서 다시 계산을 하게 되면 88년 입직자의 경우에 공무원연금 대상자는 4.1배의 수익비, 민간 국민연금 대상자는 4.0배의 수익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2010년 입직자의 경우에는 공무원은 2.9배의 수익비를 갖고 있고 민간 기업 종사자는 3.1배의 수익비를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자료를 넣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공개를 하고 논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정보가 대부분 생략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서 여기도 아시다시피 개혁 목표를 보시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물론 재정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만 재정 건전성 확보에 너무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형평성 얘기를 하는데 퇴직금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적정연금 수준이지 보수의 성격은 말이죠. 대부분 에퀴티 시어리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보수와 자기 보수를 비교하게 되면 자기 보수에 대한 상당히 박하고 상대방 보수는 후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상대방 보수를 엄격하게 잣대를 재는 경향이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경우에서든지 남의 보수는 많은 것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적정 승진 유지라는 정책 목표가
아주 추상적이고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 목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즉 이런 그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잡아야 되고 그 정책 목표가 실제 정부 아니든 집권 여당이 아니든 간에 어떻게 투영됐는지 어떻게 결과로 반영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었어야 되는데 결과를 내용을 보면 대부분 공무원 연금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만 몰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재직자와 신규자 간에 보면 재직자의 경우에는 7%의 지금 현재 공무원 기여율을 2018년까지 10%를 올리고 즉 정부의 부담금도 그렇게 올리겠죠. 신규자의 경우는 갑자기 국민연금의 방식대로 4.5%로 하고 했는데 왜 2015년 입직자까지는 공무원연금 방식을 하고 2016년 입직자의 경우에는 4.5% 즉 국민연금을 했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016년 입직자부터는 공적연금 제도의 기능을 포기하고 즉 공무원연금의 특성을 포기하고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전제로 한 개혁이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런 그 목적이 보이는 개혁은 현실적으로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정부가 해외 사례를 예를 들었는데요. 많은 해외 사례를 보면 지금 연금 개혁 중에서는 지금 정부가 하는 개혁들에 보면 일본의 예를 많이 따라가는 것 같은데요. 서구 유럽의 경우에는 기여제조차도 안 하고 정부가 전액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을 유지하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사례도 이 안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편하게 이용했다는 거죠. 이런 정보의 왜곡은 건전한 논의를 막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에 대해서도 대체로 찬성합니다. 하우 상박도 좋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재정 부담 절감 효과를 키우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징 효과도 중요시해서입니다. 좀 자세한 얘기, 목표 연도랄지 뭐 기여율 등등 자세한 얘기는 뒤에 있으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일반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적 합의 과정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를 밟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 연금개혁을 서두르되 연말이다 뭐다 시한을 너무 앞세워 몰아치는 듯한 인상을 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연금개혁에 관한 정치적, 행정적,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위한 일정, 시간표를 제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원입법을 한다는데 기존 정부안과 오늘 같은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어떻게 반영할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연금 관련 통계와 유관 정보를 11월 24일까지 웹페이지에 게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향후 각 지역 국적 공민포럼에서 논의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논의하고 의견 수렴한다는 말인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중거 자료와 방금 진재우 교수님 말씀처럼 통계가 제각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각기 입장과 대안의 비교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일목요연하게 제시해서 논의 초점과 쟁점을 분명히 해야 국민적 논의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국민적 학습, 압축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해지리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 노조, 대단히 신뢰되는 말씀입니다만 노조, 수급자 단체 등도 수위와 호흡을 조절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안 중시를 국민에게 호소하고 다가가는 데 힘쓰면 어떨까 합니다. 여섯째, 행정부 몫이 있습니다. 정종숙 장관님 좀 비슷한 말씀 계셨지만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좀 아쉽습니다. 안행부 경우 정부 조직, 정부 인력 규모 관리는 적정한가? 저는 오래전부터 조금 자신 없지만 정부 인력 규모와 연금 제도 그것을 연계시키면 어떻겠느냐라고 나이브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정부 인력 규모 적정 관리하고 있는가? 그건 비단 중앙정치뿐만 아니라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까지 다 포함돼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수체계 이 안에 나와 있습니다만 보수체계, 정년체계 등의 직무 분석 등이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있는가? 작업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 노력과 함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해 갔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기재부 경우 재정누수 예산낭비 요인에 대한 자칫 요인에 대한 각별한 반성 그리고 전반적인 재정개혁 작업을 서둘러야 된다고 봅니다. 공적연금 개혁과 함께 해야 하고 국민연금 제도를 아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일 겁니다. 7번째, 무엇보다 각 영역의 고통분담 약속과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하기를 감히 제안합니다. 또 그 선언 후에는 각 실천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여건 조성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왜 공무원만 고통을 짊어야 한다는 거, 짊어야 한다고 반발하면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좀 수사적인 것이긴 하지만 사용자, 고용주인, 공무원 사용자, 고용주인, 국민, 그대로 대표기관인 국회가 예결선 과정에서 나랏돈 낭비, 눈먼 차지하기, 나눔업기를 그만두고 대대적인 특권 내려놓기에 나서야 연금개혁 논의법안을 추진할 염치가 있다고 봅니다. 기업 이런 것들에 대한 개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들 각계가 고통분담하는 약속하고 대타협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무원연금개혁 참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은 제가 한 20년 동안 기사를 써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조금은 아는데 공무원연금은 모릅니다. 그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무원연금은 폐쇄적으로 운영이 돼서 그쪽에 어떤 수치들이 존재하는지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거기 도대체 누가 얼굴을 얼마 받고 어떤 식으로 가는지.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적자가 다 난 다음에 보니까 지금도 우리 통계표에 보게 되면은 이번 정권에는 연 평균 3조 원이 들어가고 다음번 차기 정권에서는 연간 6조 원 이상씩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정권은 7, 8조가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 수치를 보면서 생각한 게 이건 다음번 정권에 가면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누구든지 이 재정 압박 때문에 개혁을 안 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정권은 사실 이제 몇 년 안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평균 3조 원입니다. 그러니 3조 원 뭐 지금 이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다음번 정권은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6조 원, 한 해 6조 원 들어간다는 건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단군 일의 최대 복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기초연금입니다. 그거는 현재 420만 명의 노인들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8조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6조 원을 그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준다면 월 35만 원으로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국민들이 세금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 과연 이게 가능할 수 있을지. 우선 정부 재정도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정부 재정이 어려워서 공무원연금에 분담금 낼 거를 1,090억도 내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금 여러 군데 제가 내지 못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안 되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하면 세금도 다 낼 수 있고 거기다가 국민연금과 형평성이라는 문제도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뭐 다들 국민연금하고 형평성 하면 여러 가지 뭐 논란이 많지만 그냥 국민연금을 지켜본 제 입장에서 이거를 말씀드리면 이 공무원연금은 왜 적자가 나는지를 저는 이걸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은 1955년도에 자유당 정권 시절에 이 연금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어려우니까 불발돼 갖고 이게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5년 동안 묵혀놨다가. 그러면 그때 그 안은 어떤 안인 줄 아세요? 그 안은 저부담 저급여로 시작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 자기 소득의 2.3%를 내고 나중에 받는 돈은 그 자기 소득의 40%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설계한 사람들이 이걸 보니까 25년을 연금 보험료를 내는 거로 생각해서 30년 뒤를 내다보고 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미국, 일본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봤는지 미국, 일본, 캐나다 이렇게 다 했더라고요. 근데 모든 법은 우리나라 법들이 우리 국민연금이고 뭐 다 일본 법을 다 그대로 베껴왔습니다. 근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사회보험을 하면은 그 사용주와 본인들이 내는 부담금이 50%씩 절반씩 내지 않습니까? 그건 미국이 그 당시에 그런 방식을 택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이렇게 내고 나중에 받는 거는 60세에 받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60년대에 공식적인 평균 수명은 52세로 나오고 1970년도에 가서 우리 공식적인 수명이 60세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1962년 공화당 정권이 들어와서 이 제도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무조건 20년만 가입을 하면 연금 주는 거로 바뀝니다. 그땐 60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은 지금 공무원연금을 받은 지 47년이 되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정을 그러면 그 당시에 이걸 제대로 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뭐가 발생이 되냐면 왜 적자가 났겠냐 생각이 들어보니까 공무원연금은 처음에는 이제 40%에서 시작을 해서 50%를 늘리고 60%를 늘리고 70%를 늘리고 75, 76으로 늘립니다. 마지막에는. 그 다음에 이것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갔냐면 이 원래 기본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 정군수당, 기말수당 이거를 매년 하나씩 또 늘려갑니다. 왜 그러면 공무원연금은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소득 비례연금이라서 낸 것만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30년을 가입기간을 정해놨다가 33년을 늘립니다. 그럼 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그러면은 재정효과 때문에 뭔가를 줄여줘야 되는데 줄인 건 언제 줄였냐면 2010년도 들어와서 처음으로 줄였습니다. 근데 반면 국민연금을 한번 보세요. 국민연금 어떻게 했냐면 국민연금 우리가 1988년도에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공무원연금처럼 70% 시작했습니다. 근데 70% 시작할 때 기금 고갈연도를 저희들이 기사를 2031년도에 재정이 고갈되는 걸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10년 뒤에 고쳐서 60%로 낮추고 그렇게 되니까 2047년으로 늦춰놨습니다. 다시 그걸 40%로 낮추면서 2060년까지입니다. 이까지 늦춰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2060년 지금부터 한 45년 뒤입니다. 근데 공무원연금은 개혁을 그렇게 늦게 했기도 아무 손질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보험료율 내는 게 이 적자가 언제 처음 나오는 겁니까? 공무원연금은 적자가 1993년도에 처음 나지 않습니까? 그게 왜 적자가 나냐면 저는 그냥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공무원연금은 그때까지 25년간 한 번도 보험료율을 올려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공무원은 맨 마지막 순간에 가서 늘 올리는 거거든요. 재정이 빵꾸날 때가 되면. 그래서 95년도에 약간 손질해서 보험료율을 올리고 그다음 2000년도 가서 그때 2000년도 가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이거를 그냥 국고보조구매로다가 적자가 나면 국고보조로 떼오게 되니까 아무도 이거를 개혁하고 싶은 욕망이 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왜 2000년도에 그런 무리수를 뒀는지가 사실 좀 궁금합니다. 누가 과연 그런 제안을 해서 이렇게 오늘날 적자가 많이 나도록 방치했는지 그것이 과연 행안부의 잘못인지 아니면 돈을 갖고 있는 기재부가 그렇게 했는지 세상에 적자나 무조금을 그냥 메꿔주면 누가 올리고 싶겠습니까? 뭐든지 더 내고 덜 받는 제도로 받는 거는 세계의 어느 나라든지 가는 연금의 그 개혁 과정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일찍 우리가 개혁을 했으면 오늘날 이렇게 큰 적자폭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다 눈 감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눈 감을 수밖에 없었냐면 연금 이익에 대한 자료가 있었으면 어디서든지 경고음도 울렸을 텐데 공무원연금은 자료가 없었어요. 자료가 내놓지 않거든요. 어느 날 제가 2010년도에 저는 그냥 국민연금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한번 공무원연금을 이렇게 보려고 봤었어요. 그랬더니 공무원연금 통계연보가 딱 있었는데 그 통계연보 갖고 제가 궁금해서 뭐 하나 물어봤더니 그 다음날부터 통계연보가 사라졌어요. 그 다음부터 통계연보 쭉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했냐면 주요 통계라 해서 몇 가지만 갖다가 집어넣고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폐쇄적으로 운영이 됐으니 세상에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이거를 공무원들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서 전문가들이 하는 학자들도 알고 그래서 서로가 공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연금이 그냥 적자가 안 나고 가려고 그러면요. 16%를 내 올려야 됩니다. 지금 7%지 않습니까? 근데 16%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게 가능할지. 근데 왜 그러면 7% 올리는 것도 7% 된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정도 수준 갖고서 과연 이게 그 재정이 운영이 되고 미래에 가능할지. 근데 이걸 개혁을 늦추면 줄수록 무슨 효과가 생기냐면요. 연금은 젊은 세대와 이 나이 든 세대와의 갈등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
지금 현재 아무리 연금 개혁을 우리가 센 강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50대인 분들은 별로 차이가 안 나와요. 왜 그러면은 여태까지 기존에 거 다 있으니까 그걸 다 인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현재 공무원이 된 지 얼마 안 된 30대나 40대 초반들한테 모든 압력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만약에 연금 개혁을 자꾸만 늦추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압력은 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생각해 보게 되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제가 너무 오래 간 것 같아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는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93년도에 김영삼 정부가 처음 들어왔을 때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연구원에서 계속 총무처 장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역대 총무처 장관이 다 1년씩밖에 근무를 하지 않다 보니까 개혁안을 자기 서랍 속에 놓고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IMF가 터진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 연금이 사실상 인구학적 변화, 즉 93년 이후로 인간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을 뿐 아니라 공무원 연금 이전의 보수가 현실화되면서 연금에 대한 압박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늦춰왔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하여튼 악역을 맡겠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악역을 맡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좋은 일인데 문제는 기왕에 악역을 맡으려면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하자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급조된 이 안을 보면 2015년 입직자하고 2016년 입직자하고 1년 사이인데 형평성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과연 이렇게 급조된 안을 가지고 왜 2015년 입직자는 2016년 입직자에 비해서 더 많은 부담을 져야 되는지 설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되려면 중지를 모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을 일단은 알고 논의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조선일보 우리 김 기자님께서 정말 좋은 연역을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는 현재 공무원 연금이 왜 그럼 국민연금과 다른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부가 고용주의 역할을 하는 이제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하는 일은 정부 전체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이제 정책을 담당하고 있고 따라서 그 공무원이 하는 업무의 그 효율성이라든지 생산성이 국가 전체에 영향을 저는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국가 전체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그 신분상의 의무 조항이 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청렴해야 되는 윤리 의무를 지켜야 되지요. 그리고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고 영업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라든지 각종 투자에 있어서 또 공직의 정보를 활용하면 안 되니까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보다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여러 가지의 혜택이 주어진 제도로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 그 배려를 해야 되고 또 혜택을 주어야 되는지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논의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한편으로 또 공무원 연금을 받는 분들은 국민연금에 비해서 기여금을 더 많이 내고 또 오랜 기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받는 수급액은 이제 많게 마련이죠. 그래서 오래 내고 많이 내고 또 그래서 많이 받는 점에 대한 오해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아까 다른 분도 얘기해 주셨지만 민간처럼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의 성격도 공무원연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어느 정도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차이가 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같아서는 아니 되는 거 아니겠는가. 어느 정도는 공무원들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공무원들에게는 정부가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어느 정도 부담하는 쪽으로 이번에 연금개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정말 많은 이제 고민 끝에 그 정부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안에서 제가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재직자와 신규자의 그 차이가 너무 크지 않은가. 같은 조직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같이 고생하면서 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 신세대와 구세대가 연금에 있어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일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위화감이 조성될 여지도 있고요. 또 연금 많이 받으시는 분이 또 작게 받으시는 분들께 일을 또 시키면서도 미안한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일은 가급적 없었으면 좋겠다. 완전히 갖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차이는 좀 줄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6페이지에 보시면은 재직자가 2026년에 1.25%를 이제 연금 지급률을 받도록 돼 있고 16년 이후에 이제 신규로 들어오신 공무원들이 1.0%입니다. 아마 1.0%는 국민연금보다 뭐 적을 수도 있고 거의 같은 수준인 것 같은데요. 이건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1.25 정도로 맞추어 주든지, 만약에 아니면 뭐 국민연금 수준으로 만약에 신규 공무원들을 맞춘다면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그 재형저축을 통해서 저소득 계층에 대한 앞으로의 재산 형성이나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약간의 어떻게 보면 소득 재분배적인 그런 성격의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무원들이 솔직히 말하면 국민연금으로 과연 이제 노후 생활이 가능하냐? 만약에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비용을 받는 분에 대해서는 그런 보조가 필요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아시겠지만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연금을 받다 보면 노후 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정부가 어느 정도 혜택을 주어서 재형저축과 같은 그런 정도로 본인이 평소에 조금씩 저축을 하면 정부가 거기에 조금 더 금리의 혜택이라든지 보조금을 주어서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도의 안전반은 제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구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한 것도 저도 굉장히 잘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김동석 기자님께서 아까 자료나 정보 공개 얘기하셨는데 제가 공무원연금공단에 5번 정보 공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부존재, 기각, 개인정보로 인한 정보 공개 거부 5번을 받았어요. 한 번은 그것 때문에 따로 심의위원회까지 열렸는데 공무원연금공단에 좀 높으신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싫어하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해주겠다. 저한테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해주고 싶은데 안전행정부 지침상 못하니까 이해해달라. 저한테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김 기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재호 교수님께서 사실 따지고 보면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 수입비나. 국민연금이 아니고 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민간 재직자들이 기업에서 받는 퇴직금을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으로 대통합하는 것만이 모두를 위한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이미 2009년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실시되면서 공무원연금이 폐지되더라도 국민연금 승계가 기술적으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공무원연금이라는 게 단순 소득비례 연금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5배 차이면 연금도 5배 차이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사회적 재분배가 엄청난 연금입니다. 왜냐하면 연금의 결정에 가입자 평균 소득이 무려 50%나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최저소득 기준이 26만 원이고 소득 상한이 408만 원인데 소득 차이에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16배 차이가 나지만 막상 받을 때는 26만 원 소득자와 408만 원 소득자의 연금액이 2.7배밖에 안 납니다. 그만큼 소득 분배 기능이 엄청난 게 국민연금입니다. 그리고 명색이 공적연금이라면서 왜 따로 운영하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직종의 특수성 얘기하는데 별개의 보상 시스템이랑 부가적인 연금 체계로 가야지 2천만 명이 넘는 사실상 경제활동 인구 전체를 포괄하는 국민연금과 별개로 공무원, 사학, 국민연금을 병립적으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관리 비용을 상승시키고 연금의 사회 연대성과 효율성을 지금 저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연금 제도를 따로 운영해야 한다면 건강보험, 고용보험 뭐 이런 것도 따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왜 공적연금만 구태여 별도로 운영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현재 특수직역연금 가입자가 15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150만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은 450만 원 내외입니다. 민간에 비해 훨씬 높은 급여, 그리고 직업 안정성이 보장된 공무원, 교사, 교수, 군 간부님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주신다면 불과 198만 원 수준인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은 자연스럽게 대폭 상승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 모두가 연금 수령액이 상승됩니다. 특히나 저소득계층일수록 그 효과가 더욱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무원연금처럼 14%로 올리는 것을 찬성합니다. 보험료도 올리고 지금 40%를 향해서 소득 대체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2008년 이전 수준이 60%로 원상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통합된다면 당당하게 연금료, 보험료 더 내고 더 받으면서 모든 국민의 노후에 이익이 되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60% 소득 대체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자기 돈은 더 이상 내는 거 없죠. 예. 그래서 지금 공적연금 제도가 별개로 유지되다 보니까 사회적 갈등이 계속 유발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적연금, 지금 뭐 세금 문제 3조 원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사회보험에 국가가 세금 쓰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도 매년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의 20%를 국가가 세금으로 메꿔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다수 노인들이 20만 원의 기초연금에 목숨을 거는 현실에서 최소 그 10배 이상을 받는 소수의 연금 수령자들을 위해서 국민혈세를 쓰다 보니까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 정당성,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연금 적자 보존에 3조 원 이게 많은 게 아니라 그 10배인 30조 원을 쓴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강화에 쓴다면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습니까? 저부터 국세청에 전화해서 제 세금 더 걷어가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여기 공무원분들 많고 하는데 부탁드리는 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민연금으로 통합을 해서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지원도 전반적으로 늘리고, 그 5천만 국민의 더 나은 노후를 위해서 그 같이 연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95년에 OECD 가입을 하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공무원 교사의 노동기본권, 정치 참여 권리 뭐 이런 것들을 가까운 시일 내에 보장하겠다고 OECD에 약속을 하고 가입을 했어요. 근데 20년이 지나서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는 공무원 연금의 특수성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이런 권리를 포기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은 게, 그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떡고물을 얻는 것보다 당당히 그 공무원 노동자로서 권리를 획득하고자 하는 게 노동조합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대다수 그 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좀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 폐지, 국민연금 한원화의 과정에서 그 공무원 교사의 부당한 권리가 박탈되는 노동기본권 문제, 정치 참여 제한, 그리고 퇴직금 불이익 이런 것들을 공무원과 일반 국민이 동일한 권리를 찾고 5천만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연금 제도가 좀 개편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 있어서 일반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과 고용주가 일정 부분 4.5%씩 내고 본인이 4.5% 내는 사람과 말 그대로 자영업이거나 지역가입자에서 본인이 9%를 다 부담하는 국민연금 가입자 간에 지금 갈등이 심각한 거 아시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국민연금 내에서도 그렇고 또 건강보험 내에서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에 엄청난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미안한 얘기지만 어느 경우에나 공적연금이든 사적연금이든 경쟁체제로 가는 것이 현대의 추세이기 때문에 공용연금 조직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연금 기금이 파산했을 때는 전 국민이 파산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경우에 지하철 공사도 3개로 나뉘어 있을 정도로 대부분 경쟁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도로 운영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각 공적연금 내에서도 사학의 특성, 예를 들어서 사학의 경우에는요, 정부가 모든 것을 7%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사학주가 2.8%, 정부가 2.8%, 사학주가 4.몇 %를 내고 그 다음에 교수가 또는 교사가 7%를 부담합니다. 즉 여건이 다르다는 거죠. 군인의 경우에도 계급적 연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 공무원, 일반 공무원보다 빠른 퇴직이기 때문에 군인의 경우에는 60세 연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20년 근무하면 바로 연금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공적연금 내에서도 그 직역 간의 특수성의 내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연금 제도가 유지돼야 되고 모든 공적연금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연금의 통합을 목표로 한다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까지 통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 말씀하신 분대로 그냥 주장을 하셨지만 정부가 군인연금, 사학연금 모든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했을 때 그 갈등의 문제는 누가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국회에도 제출을 했고 또 기자분들이 정보 공개를 요청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투명하게 지금 정보를 밝히고 있고요. 한 2, 3% 안 되고 있는 부분은 개인별로 얼마를 받고 있느냐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참 개인 정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참 공개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래서 개인 정보와 관련되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100% 공개를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정보 공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공무원연대 아까도 많은 분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계속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각종 뭐 토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사실 아까 진 교수님 팩트 얘기했는데 그 팩트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잖아요. 뭐 노조나 아니면 다른 기관이나 다른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토론을 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팩트 자체는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알기 쉽게 공개를 하고 거기에 합의를 본 다음에 논의를 진행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 뭐 여기서 나온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은 뭐 객관적으로 제가 통계를 하고 이걸 많이 분석해 봤기 때문에 조금 가장 팩트를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을 생각하는데 솔직히 현 제도에서는 퇴직금이랑 연금만 가지고 비교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비교하는 민간기업 100인 이상이랑 비교하면은 공무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이랑 해서 본인이 내는 거 다 보험료 다 치고 다 계산해도 공무원이 많은 건 틀림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의문 있으면 저는 언제든 그 자신 있어요. 그건 제가 통계 전문가고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다 서로 왜곡되고 뭐 노조 측은 우리는 뭐 퇴직금도 적고,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 수당이죠. 뭐 그렇게 적고, 다음에 뭐 기여금도 많이 내니까 뭐 그런 건 감안됩니다. 감안해도 더 공무원이 많이 벌건 틀림없습니다. 그 자체는 저는 만약에 그 근거 대라면 저는 얼마나 자신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자신 틀린. 근데 문제는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예를 들었지만 그것뿐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오늘 그 토론에 그 짤막하게 주신 것도 보면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연금 수입비는 뭐 재직자는 1.1배, 신규 임용자 2.1배, 연금 퇴직금의 뭐 손해는 재직 1년차는 마이너스 13%, 신규 임용자 마이너스 22%. 이 뒤집박죽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는 내용을 다 압니다. 워낙 이쪽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일반인들 보면은 이걸 갖고 도대체 이게 그래서 과연 재직자와 신규 임용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고 구체적으로 내가 얼마나 더 받게 되고 얼마나 적게 받게 되고 그런 것도 사실 알 수 없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보기 어렵게 만든 게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겠죠. 이걸 투명히 다 공개하면 오히려 더. 근데 사실 그거는 저는 좋은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걸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정정당당하게 정말 토론을 하려면은 사실 영국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이제 국민연금 많이 했는데요. 그때는 모든 이런 자료 공개하고 굉장히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이 보면 다 내용을 알 수 있게 소상히 한 책자를 다 배포하고 그 다음에 전 국민 토론을 붙였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만약에 정말로 이번 기회에 정말 어떤 공무원 연금에 진실된 어떤 뭔가를 해보고 싶다면 저는 솔직히 하고 아주 알기 쉽게 정정당당하게 밝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게 나중에 지금 당장 그게 좀 뭐 어떤 갈등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나중에 가면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첫 번째 느낌이고요. 네, 두 번째는 저는 사실은 저는 신규 임용자, 근데 저는 꼭 뭐 신규 임용자부터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과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 없을 때 이제 나왔던 거고 그렇지만 이제 이미 어떤 가장 전국민 노후도 보장 체계에서 국민연금이 있는 이상은 결국은 언젠가는 이제 공무원연금도 다 통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런
일련의 논의 과정에서 보면서 가장 중요한 느낌은 이런 거죠. 뭐냐면은 사실은 이게 재정 절감에서 비롯된 건 맞습니다. 재정 절감 심각하긴 하지요. 그렇지만 사실은 재정 절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소위 뭐 요새 유행하는 말로 하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거고요. 저는 원칙, 그러니까 정부가 책임질 건 분명히 책임을 짓고 아닌 건 분명히 아닌 거는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걸,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분명히 아까도 많은 분이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과거의 공무원 연금은 특히 국민연금이 없을 때 생겼을 때는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공무원분들 박봉이시고 그래서 이제 너희들한테 보수는 충분히 줄 수 없지만 대신 노후만은 우리가 알렉하게 해주겠다 해서 연금을 후하게 한 층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래서 지금 근데 수급자분들이 뭐 국민연금보다 비할 바 없이 많이 받는 거는 맞지만 그런 부분 상당 부분은 과거에 대신 그 박봉을 받고 그때 정부가 이제 그 약속을 한 거잖아요. 너희들 박봉이지만 대신 노후는 부자하겠다. 그래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공무원 연금 많은 적자 보지요. 그렇지만 그 적자 보는 거는 지금 적자인 게 수급자들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그 수급자들은 사실 과거에 박봉으로 근무를 했었고 사실은 그거에 대한 지금 받는 건데 그래서 지금 수급자들 주는 게 많다고 해서 이거 깎는다는 거는 사실은 그냥 냉정히 말하면 근데 내가 빚을 졌지만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빚 그냥 뭐 탕감한다.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정부가 취할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라면은 정정당당히 암만 힘들어도 책임질 건 지고 아닌 건 아니어야 되겠죠. 다만 이렇습니다. 분명히 지금 수급자분들은 과거의 박봉에 대해서도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수급권은 틀림없습니다. 없지만 아까도 김 기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그 연령이 평균 수명이 길어질지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은 예컨대 뭐 평균 수명 한 60세나 뭐 그 정도를 이제 감안하고 했기 때문에 은퇴 후에 그렇게 긴 기간을 주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후하게 한 것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서 비할 바 없이 평균 수명이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급자나 그런 분들께서 어느 정도는 좀 글쎄요. 양보 혹은 좀 이해를 해주실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처음 연금 설계할 때에 비해서 비할 바 없이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그렇다고 뭐 대폭 깎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 안행부에서 지금 일단 시안으로 나온 게 완전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대로 한다 그래도 그렇게 많이 깎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뭐 그런 부분에 수급자분들 그런 건 저는 뭐 찬성하는데 단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런 연금 계약에서 저는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지 않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직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은퇴 수급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분들한테 좀 이런 걸 좀 설득하고 양해하는 과정은 틀림없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고요. 첫 번째 그래서 재정 절감보다는 일단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되겠다는 건 기본이 돼야 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지금 사실 재직자분들도 사실은 그렇죠. 처음에 공무원에 입직할 때는 이제 후한 연금을 기대하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상황되니까 좀 어렵긴 한데,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양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저는 신규자에 대해서는 그게 꼭 2016년부터가 맞냐 그건 논란이 아주 있지만 저는 어쨌든 궁극적으로 이제 새로 입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공무원 국민연금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분명히 이게 이제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공무원 연금도 어떤 우수한 공직의 우수한분을 이제 이끌고 그다음에 공직에 들어오신 분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인센티브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떤 우리가 어떤 이 물질적인 인센티브를 보면은 이제 보수랑 퇴직금 혹은 퇴직 수당이죠, 공무원은. 그 다음에 연금, 이 세 가지죠. 세 가지인데, 근데 이제 과거에는 대신 보수와 퇴직 수당을 적게 준 대신 이제 연금을 많이 준 거란 말이죠. 근데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금이 국민연금이니까 민간기업이 어떤 기업체들이 우수한 직원을 뽑기 위해서 하는 인센티브는 보수랑 퇴직금도 사실 법정이죠. 법정으로 딱 정해진 거 사실 보수란 말이죠. 보수를 높게 주거나 낮게 주거나 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연금은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에다가 퇴직수당에다가 연금까지를 이제 하나의 인사정책 풀로 했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보수를 적게 주고 대신 연금을 후하게 주는 게 가능했단 말이죠. 근데 신규 입주자부터 국민연금과 똑같이 간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인사정책 수단으로 그 다음에 오해 뭐 다 아시겠지만 국민연금과 똑같이 간다는 거는 퇴직 수단도 퇴직금만큼 준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똑같이 민간처럼 되면 남는 게 보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은 적어도
과거에는 이제 낮은 보수에 대한 대가로서 어떤 연금을 준다는 약속을 했다면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연금을 깎아야 한다면, 그렇다면은 보수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저는 특히 안행부는 이제 공무원 인사 정책을 책임지는 데 아닙니까? 더구나 아까 여기도 뭐 잠깐 사기 진작책을 논의를 했지만,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사기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신규 충원된 저는 사실은 뭐 놀라야지 있지만 저는 정말 공무원의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우수한 분이 공직에 들어와서 열심히 근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그래서 여기 뭐 안행부 입장 이해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사정이 또 국민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조심스럽겠지만, 적어도 사실은 아까 뭐 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2000년대 초반에 김대중 정부 때 이제 공무원의 보수를 글쎄 꼭 뭐 민간기업 백인과 똑같이 한다는 게 과연 그게 올바른 기준이냐는 논란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기준을 설정을 했는데, 그래서 백인까지 백인 기업이 100%까지 쭉 가려고 하다가 2000년대 중반에 95%까지 가다가 다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적어도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공무원들이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참을 수 있던 건, 그 다음에 그게 좀 가능했던 건, 그만큼 너희는 또 후한 연금이 있지 않냐. 뭐 물론 공직 안정성도 있겠지만, 후한 연금, 그런 건데, 이제 연금을 국민연금 같이 한다면은 적어도 보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리고 여기서는 뭐, 실무직만 관리직은 얘기했는데, 관리직은 왜 그 제외하죠? 관리직 보수도 저는 많이 생각하는데요. 예컨대, 그럼 적어도 앞으로 뭐, 공무원의 보수는 계속 이렇게 뭐 경기 변경에 등락하지 않고 예컨대 뭐 민간의 뭐 90이라든가 어느 정도를 계속 보장하겠다든가 그런 식의 틀림없이 보수 측면에서 그런 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일각에서는 그러겠죠. 야, 그러면은 뭐 연금 줄이는 대신 퇴직수당 올리고 다음에 보수도 높이면은 결국은 뭐 이게 뭐죠? 뭐 조삼모사고 그러면 결국은 정부 재정 줄이는 게 뭐냐.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중요한 거는 그러면 사실은 뭐 공무원 보수도 세금 나가는 거고 연금 적자분은 세금 나가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부가 공무원을 고용해서 어떤 근무하기 한 이상 그 대가를 주는 건 세금 나가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과연 정부 재정을 좀 전체적으로 줄인다는 거는 그러면 공무원을 더 싼 값에 쓰겠다는 건데 과연 그게 우리 공직의 앞으로의 방해 방지경은 충분히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거는 정부 재정의 총액을 줄이는 게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전국민 노후소득 보장으로서의 연금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이제 합치하는 게 맞고, 그렇지만 이제 지금 한 번에 글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중간 단계에서 지금 현재 안행부 안같이 어느 정도 물론 이게 좀 더 보완해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이 정도로 이제 하고서 서서히 가서 결국에 미래에 가서는 국민연금 완전 통합하는 것도 저는 그게 맞는 방향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아까 말씀했지만 그거는 그러면 오케이 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그렇게 하고 또 퇴직금도 그렇게 되면 퇴직수당도 이제 퇴직연금은 돼야 되겠죠. 퇴직연금 돼야 되고 그렇다면 보수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같이 가지 않고서 한다면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아직 얘기 안 했지만 퇴직연금 부분은 뭐 아마 고민하시겠지만 저는 이거는 민간의 퇴직연금보다는 공무원공단이 유지하면서 NDC나 NDB 처럼 하는 게 저는 뭐 훨씬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고 생각하고요. 기본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 절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칙은 원칙대로 책임질 거 책임지고 비정상은 정상화하는 방향이 됐으면 합니다. 정보를 전부 공개를 해라. 공무원 연금과 관련돼서 반드시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 하는 방법은 다음 주에 공무원 연금 개혁과 개혁 국민 포럼의 전용 사이트를 만들고 거기에서는 자료실에 오늘 논의했던 이런 동영상까지도 다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통계 숫자도 전부 공개를 하고 왜 그런 산출 근거가 뭐냐 산출하는 계산 방법도 궁금하시면 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앞으로 정보 공개와 관련돼서 논의가 없도록 그는 분명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논의와 관련돼서 관련된 팩트가 공개돼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 관련된 팩트를 말씀을 해주시면 뭐 의혹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문제까지도 전부 웹페이지에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웹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부분은 공개가 미진하기 때문에 그것도 공개해라. 다 공개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의 사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이름이라든지 연금 누가 얼마 받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이것은 개인정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공개할 수가 없고, 그 아닌 부분은 전적으로 다 공개를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배제 문제인데, 오늘도 그 9분의 이제 그 패널 토론자를 제가 초대를 하면서 3분에 대해서는 이 공로총 부분에 제가 3분을 하라고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준비가 안 돼서 참석을 못했을 것 같은데, 아마 다음 논의부터는 참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분 중에 3분은 공로총에서 추천하는 사람, 혹은 공로총 우리 공직자들, 또 공로총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언론인 누구나 다 가능하게 언제나 그것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해관계자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원칙이고, 또 국민 모두 다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면적으로 논의를 한다든지, 혹은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정부가 누구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혹은 어떤 공직자 단체와의 어떤 교섭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것도 전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부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논의와 관련돼서 어떤 서면이나 공문이나 저들한테 누군가 보내시면 그 공문까지도 전부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국민 포럼의 원래적인 기능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공론장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정확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떤 용어들이 가령 어려우면, 이거는 국민들이 쉽게 알아듣기가 힘든다 이렇게 하면 그 용어조차도 쉬운 방법이 있다. 또 이러한 얘기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의견을 주시면 언제나 그 용어도 국민들께서 알아들이기 쉽도록 하고, 또 어떤 설명이 너무 전문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인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요다음부터는 이제 오늘 말씀하신 그런 내용 중에 주요 쟁점들이 뭔가, 이제 쟁점을 정리를 해서 좁혀 들어가면서 그 쟁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그렇게 만들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또 계속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정책적 측면과 국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를 조정해야 되는 것도 인정합니다. 근데 국민연구에 통합을 해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안을 이끌어가면 아무리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오해를 받기 십상이라는 거죠. 아까 방청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공무원 연금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동의하고 인사정책적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왜 그것이 국민연금에 통합을 해야 되는지는 설득이 안 된다는 거죠. 또 퇴직금을 만든다는 얘기는 퇴직수당을 민간기업처럼 현실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지난번에 연금학회가 폭탄을 맞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 민간의 퇴직연금 시장을 키우기 위한 거라는 오해를 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위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 때는 항상 선입견이 있어요. 규제 완화는 무조건 좋은 것이다. 민영화는 무조건 좋은 것이다. 이 전제하에서 이 일을 추진하게 되면 진짜 정확한 걸 못 본다는 거죠. 제가 제 개인적인 보수의 개인연금을 들고 왔어요. 정부가 98년도에 IMF 직후에 민간 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말 그대로 조세가 어느 정도 출혈을 감소해가면서 개인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5년 동안 세금으로 혜택받은 금액과 그 다음에 10년 동안 다시 연금 채권이라는 걸 해서 10년 됐고 15년 된 거 2개를 들었는데, 내가 정부 재정으로부터 공제받은 세액보다 민간 보험회사나 증권회사에서 운영해서 내가 얻은 이익이 훨씬 적습니다. 정부가 재정 출혈을 해가지고 민간 기업에 운영을 맡겼더니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합니다. 여기에 표면적인 이유는 내가 10년 전에 가입한 연금이 3,580만 원을 넣어서 4,281만 원이 돼서 19.59% 이익이 난 것 같지만, 이 3,580만 원은 현재 가치로 환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익을 계산한 겁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면 10%도 안 됩니다. 10년 동안 운용한 수익이 10%예요. 이건 정부 재정 조세를 갉아먹은 민간의 도덕적 해이입니다. 말 그대로 정부가 어떤 정책을 만들 때는 정부의 재정출을 감내해가면서 이렇게 엉뚱한 정책을 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학회에서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되려던 안이
그게 뭐 좀 민영화 부분이 들어가 있다 이런 논의 자체가 근거 없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혹시 지금 외부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정부가 어떻든 우리가 그 전문가가 만든 아니든 그것이 그 민간 금융기관을 가입한다든지 뭐 이런 개념을 전혀 설정하고 있지도 않고 그 보고서에도 전혀 없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이번에 이게 뭐 우리 지금 설명하신 이 안이 뭐 100% 최선안이다. 이 이상의 좋은 안은 없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연금 개혁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저는 4가지 관점, 재정 안정성,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노후소득 보장, 공무원 노후소득 보장, 그다음에 제도의 현대화 이런 4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뭐 이 4가지 관점, 이 제도의 현대화 빼놓고는 위에 3가지 부분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따라서 이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안은 없습니다. 재정 안정을 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을 더 충실하게 한다. 이건 없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 목표 자체가 상충되는 상황 하에서 어떻게 하면 이 목표를 서로 조화롭게 하면서 가능한 실현 가능한 안을 만드느냐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여기 제시한 안을 갖다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단 이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의 제도를 갖다 유지할 때보다 국고보존권 측면에서나 총지출 측면에서나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연금 충당 부채를 증가시키는 속도에서나 상당히 완화시키고 개선시키는 안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국민연금과 형평성 측면에서 투 트랙으로 가는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 국민연금 행식에 사실 국민연금 제도 아닙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더 강한 소득 저분배와 강한 내부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뭐 우리가 사실은 행태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행태로 갔을 때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측면 이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현재 우리 그 공무원 연금 제도는 지금 현재 이번에 뭐 국민연금과 형평성 논의를 새롭게 시작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1995년도 1차 개혁할 때부터 꾸준히 이런 그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제도가 변화해 왔습니다. 1995년도에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아예 없던 시점에 60세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어놨고요. 국민연금과 같이.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국민연금과 같이 CPI 인덱스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2010년도에 연금개혁에 있어서도 재정 안정화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비판을 받지만 전체적인 구조에 있어서는 정가액 겸 평균소득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든지 보수월액 개념을 없애고 기준소득 월액이라고 하는 과세소득 기준에 가까운 개념을 설정함으로 해서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과 비슷한 구조로 상당 부분 이미 진행되고 와 있습니다. 수급 개시 연령도 신규 공무원부터 65세로 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조금 더 붙이는 것이 급여 수준과 보험료 수준 측면에서 국민연금과 유사 구조로 신규 공무원부터 간다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도 사실은 2007년도에 2009년도 연금개혁 이전에 2007년도에 사실은 그 노동자 공무원 노동조합과 그 다음에 정부 그 다음에 전문가가 같이 참여하는 공무원연금 제도 발전위원회에서 장기적으로 큰 방향으로서 이런 추가적인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행식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포괄적인 합의가 있었던 아닙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정부가 이 부분을 갖다가 뒤엎고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엎어진 거죠, 사실은. 더 후퇴시킨 거죠, 사실은. 뭐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흐름이 그 국민연금과 형평성 측면에서 흐름이 있어 왔고 그 부분에서도 좀 더 진행된 것이고 보다 본질적인 국민연금과 형평성은 지금 제대로 반영도 돼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노동조합도 다 알고 여기 있는 안전행정부도 다 알고 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노후소득 부장 측면에서 소홀히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그 과거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100% 보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개정 공무원 연금에서 급여 수준은 비록 하락한 것 같지만 퇴직연금을 현실화시켜가지고 실제로 노후소득 보장을 충실화시키는데 손색이 없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현재 민간에 적용되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는 금융기관에 맡기다 보니까 이것이 근속 연수가 짧고 그 다음에 직장을 옮겨 다니다 보면 연금을 못 받게 돼 있지만 실제로 근속 기간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무원과 그리고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연봉제로 이미 임금 체계가 바뀌어 있는데 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연공설령 임금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장기 근속이 가능하고 그리고 직급 상승에 따라서 최종 임금에 의해서 최종 소득에 의해서 산정하는 그 퇴직금 부분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소득 보장 측면에서 굉장히 강화된 보완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의 현대화 측면에서도 기본적으로 다층 구조화 그동안 이 공무원 연금에 퇴직금 성격이 있다 없다 이런 거 관련해서 비교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공무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공무원들이 일반 국민에 비해서 높은 노후소득 보장을 받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객관화되지 않은 그런 구조 때문에 그동안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아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공적연금 파트와 그 다음에 퇴직금 파트를 명확하게 구분함으로 해서 객관화와 투명화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공무원에게 보다 더 떳떳한 연금 제도를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선책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대한 차선책을 갖다가 만든 아니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논의 과정에서 정보의 공개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번에 연금개혁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지난 한 2달 정도에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지금 정보가 공개 안 됐다는 이야기는 2달 이전의 이야기고 지금 최근 한 달 정도 내에서 이 연금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재정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연금급여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논의도 논의 과정이 좀 충분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제부터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고 지금부터 충분한 공무원의 의견도 수렴하고 국민들의 생각도 반영을 하는 지금부터의 논의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점에서 우리가 이것이 그리고 지금 제시된 또 이제 정부가 이건 정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든 이 안이라는 것이 최종 안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논의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고 또 특히 다행인 것은 최근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해서 각각 공무원연금 개혁 TF를 만든다고 하고 또 여야 간에 있어서 연석회의도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우리 공무원의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여러 가지 의견 검토 법안 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국민의 대우기구인 또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에서 이제 시작됐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논의는 좀 더 의미가 있고 또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김영하 교수님도 재정 건전성 제고라는 목표, 형평성 제고라는 목표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지 공무원 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정책적 측면이라는 것 자체가 제도 개선의 목표에 아예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공무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공무원 중에서 절대 가치가 가장 많은 액수를 받는 검사의 보수 만족도가 가장 낮습니다. 절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건 보수연금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정보를 공개했다고 했는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보를 왜곡되게 공개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논의를 하려면 지금의 현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개를 한 다음에 논의를 해야지 안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의견을 달라? 잠깐만요.
연금 개혁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심정에서 왔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연금 개혁해야 된다. 지금 한국 사회는 고령화 사회이고 조금 있으면 초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지금 현재 연금 적자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연금 개혁 방법에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법을 보면은 분명히 제1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급여 플러스 노후 보장. 또 국민연금은 노령자에 대한 노후 보장. 이게 다릅니다. 법 자체가 달라요. 하나는 급여가 들어가 있고 하나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럼 적절한 급여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근무 여건이라던가 수당이라던가 이런 게 모두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연금 개혁안을 보면은 여기 제 개혁 목표 5페이지 첫째 줄에 나오지만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 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자꾸만 비교하다 보니까 그걸 또 비교하는 과정에서 어떤 파이만 하나 딱 떼어가지고 금액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을 이기주의 집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공무원 봉급 체계라든가 연금 체계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제가 지역에서 동장을 하고 그 지역에 삽니다. 샀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럽니다.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공무원이 다 도둑놈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사 가려고 집까지 내놨습니다. 지금은 넥타이 매고 아침에 출근하기가 겁납니다. 나를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아요. 저 도둑놈 간다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애당초에 이 첫 단추 낄 적에 공무원 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는 비교를 했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이렇게 국가 재정이 어렵고 공금 있잖아 그 연금이 재정 적자 나니까 고통 차원에서 공직자가 개혁에 앞장서 달라 이렇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공무원 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완전히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다른 걸 억지로 금액 갖다 놓고 마지막 금액 갖다 놓고 비교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기 아까 말씀하신 분도 그렇지만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4급입니다. 저 초과근무상 얼마입니까? 아무도 몰라요. 국민이 모른다는 겁니다. 저 초과근무상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래 놓고 이걸 비교하니까 국민들이 각 개인이 얘기하는 것이 공무원한테 얘기하는 것이 다 다르는 겁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공무원은 이제 마지막 금액만 놓고 넌 얼마 받느냐 그 금액만 놓고 보니까 공무원이 아무리 개혁을 하도 국민이 이해를 안 가는 겁니다. 200만 원 받는다. 저 32년을 했는데 280만 원. 와 이렇게 많이 받느냐. 아무도 이해를. 또 개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깎아도 180만 원 받는다. 그래도 국민이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애당초에 공무원 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비교해서 내놓은 것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되고 또 공무원 연금이 적자되니까 어느 정도 개혁을 했어야 된다. 이 국가에서 다 부담할 수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논의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절대 공무원 보수체계라든가 연금체계 아는 국민이 없을 겁니다. 제 자신도 공무원 보수체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국민으로부터 있잖아 공직사회가 집단의 대상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또 공무원 사명감이 지금 완전히 상실됐어요. 자괴감이 듭니다. 진짜.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공직사회가 얼마나 똑똑한 집단입니까? 정치권에 맡길 게 아니고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 주관해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도 설득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전부 다요. 그러니까 저기 지역에 가면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다 공무원을 이기주의 집단, 뭐 도둑놈 집단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논의되면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비교를 해가지고 하면은 국민을 설득을 못합니다. 공무원연금의 특수성 이걸 가지고 수시로 홍보를 통해 가지고 국민을 설득을 하고 공무원들도 국가가 어려우니까 당연히 개혁에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5페이지에 제1조에 나오면 국민연금과 형평성 제고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형평성 제고가 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진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국민이 받아들여지질 않는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한다고 하면은 제 자신을 포함해서 고액연금을 받는 사람, 또 중간 정도 받는 사람, 또 퇴직하신 분들, 퇴직한 선배 공무원들, 정부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공무원 연금 제도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고통자원에서 어느 정도 인내를 해달라. 이런 쪽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에 비교를 해가지고 국민과 공무원 간에 더 이상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맨날 국민연금 나오고 공무원연금 나오는데 여기 계신 분 얘기도 맞아요. 모르거든요. 공무원 보수 체계가 얼마나 있잖아 어려운지. 32년 저도 몰라요. 저도 다 모른다고요. 지자체별로 또 다 다르고 수당 체계도요. 그래서 국민의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연금,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다 이거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공무원 연금, 제가 참 재직자로서, 당사자로서 지금 가슴이 답답합니다, 사실은. 이 자체가 논의된다는 자체가 사실은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공무원 연금, 지금 왜 개정을 해야 됩니까?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원칙적으로는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직원, 하위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사기 진작 방안은 하나도 없고 그냥 연금을 개정해야 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극약 처방을 했다 이러면은 그 극약 처방에 맞는 뭔가 대수술을 다른 방향에서 뭔가 좀 이렇게 찾아야 된다 보니까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위직에 대한 방안, 고위직은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그 나름대로의 사회적 지위야, 나름대로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됩니다. 근데 하위직은 이때까지 밑에서 박탈감을 갖고 계속 일만 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위직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이하인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한 대우를 해줘야 되지, 분명히. 대우를 안 해주고 계속 국민들은 3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위직에 대한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실 연금화가 사실은 인사정책 방향은 사실 항상 연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연금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공무원은 인사정책 방향과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정책 방향에는 승진이라든가 공무원이 제일 중요한 게 승진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보수, 그 다음에 채용, 충원, 인사제도, 또 그 다음에 직급, 계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계급에 의해 갖고 연금을 지금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직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급에 대해서 하위직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퇴직을 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 어떻게 했냐면 2016년부터 신규자 공무원에게 그 부담률을 4.5% 국민연금 수준으로 적용하겠다 이랬는데 그러면 누가 공무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채용을 하겠습니까? 공무원을요. 그래 놔놓고 국가에서 나중에 되면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그냥 주겠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직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공무원 직급이 9단계 있습니다. 1급에서 9급까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7단계로 사실은 축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어떻게 했냐면은 사실 후진국의 지금 9단계는 상당히 어떻게 하면 특히 어떻게 했냐면은 실무 직원, 저희들이 주무관이라고 그럽니다. 주무관이 사실 6급에서 9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6급, 7급, 8급, 9급이 되어 있습니다.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4가지를 나눌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직원인데 회사에 예를 들어서 채용을 하게 되면은 회사는 당연히 사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사원 1년차, 10년차, 15년차 이렇게 됩니다. 근데 공무원은 왜 가만히 있는 직급을 놔두고 사람을 어떻게 하면 꼼짝을 못하게 만듭니다. 왜? 승진할 때마다 상위직에 대한 윗사람에 대한 눈치를 계속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생을 눈치 보다가 정년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 9급 출신이나 7급 출신이나 다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나 다 합니다. 돌아가는 이 사회 구조에 대해서요. 그래서 저는 8, 9급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8, 9급을 폐지 않고 지금 현재 보수 체계가 8, 9급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담률이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7급부터 지금 시작을 하게 되면 보수가 7급부터 폐지를 드니까 상당히 하위직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위직이라는 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1급에서 9급까지를 만들어 놔놓으니까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실무 직원이 도대체 6급이도 실무 직원, 20년 했는 사람도 실무 직원, 갓 들어온 사람도 실무 직원. 물론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대신 회사는 1년차, 2년차, 3년차, 연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 파도가 있듯이 다 순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직급을 재설계하지 않고는 절대 어떻게 되냐면 연금개혁을 절대 성공하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9급을 그대로 갖고 그대로 계속 아무리 좋은 방안을 내놔도 공무원 직급 체계에서 절대 어떻게 되냐면 밑에 있는 하위직에 대한 이건 보상을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급을 8, 9급을 좀 폐지하고 나머지 직원 폐지하고 나머지 5급부터 5급, 4급, 3급, 2급은 거기에 대한 관리자로서 예를 들어서 회사도 보면은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부여를 하면 됩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걸 좀 해주시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저희들이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연금에서 사실 연금에 대한 피크제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빠지고 연금 피크제는 빠지고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은 예를 들어서 수명이 100살이라면은 한 90살 정도 되면은 사실 쓸 돈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 500만 원, 300만 원 줄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야 지금 후세에 있는 공무원들이 부담들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지 방금요. 그럼 줄어들지 않고 100세가 되더라도 계속 죽을 때까지 그 돈을 준다면은 밑에 있는 후배 공무원들은 어떻게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까 국가의 재정은 계속 축이나는 거고 재정은 항상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면은 연금을 2000년에도 한번 개정을 했고 그 다음 2010년에도 했고 지금 오늘 2014년에도 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연금은 이렇게 자주 설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 대한 아까 방금 인사정책 방향이라든가 직급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채용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왜 재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49년대 국가공무원법을 만들어 놔놓고 그거는 그대로 49년대 그걸 계속 이어가면서 나머지는 연금은 적자가 난다고 설계를 하면서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설계를 했을 때 연금도 지금 현재 재직자들도 수긍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도 수긍을 하지 예를 들어 승진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채용이라든가 충원이라든가 인사제도라든가 직급이라든가 이거는 그대로 가만 놔놓고 앞으로 계속 연금만 계속 어떻게 하냐면은 설계를 재설계를 하면은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설계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은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노보장입니다. 이거는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국가의 백년 대계를 생각해갖고 연금을 좀 제대로 한번 설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또 3년 있다가 5년 있다가 설계를 하는 것보다 이왕 아마 지금 칼을 댔으니까 가슴이 아프지만은 좀 제대로 좀 설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안정화 때문에 이런 공무원연금 개혁에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동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보면은 방법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아까 그 정보 공유도 사실 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협회는 사회보험사니까 사회보험에 특히 공무원 관련 시험을 보는 데인데도 자료가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다층보장 속에서 하나의 공적연금이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일단은 공무원연금은 아까 계속 국민연금 나오는데 사실 국민연금보다 더 선도되는 그런 연금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1960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55년이나 된 긴 역사가 있습니다. 누누이 이야기지만 특히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많이 이야기하죠. 그때 당시에 평균 수명이 52세였기 때문에 충분하게 연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런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좀 있습니다. 하나의 지표입니다. 지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국민연금이 지금 얼마 전에 대단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9% 가지고 14% 올릴 것이냐, 16% 올릴 것이냐. 논란하다가 또 무용지물이 됐죠.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지금 현재 14%에서 20%를 올린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방법상에 50대 50으로 7%에서 10%로 각각 올리느냐? 저는 그렇게 반대를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어제 듣고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저도 논문 준비를 하다가 왔는데 과연 그러면 50대 50을 할 게 아니라 퇴직연금도 아까 있는데 7%에서 약 7.5나 8%까지만 올리고 공무원은 나머지 부분은 국가 부담금으로 해서 나머지는 12%나 12.5%까지는 국가 부담금으로 올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번에 공무원 임금 인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임금 지금 공무원 연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임금 인상이 올리면은 거기에 또 4대 보험 다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더 얼마나 올려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특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노인 빈곤율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가장 OECD 최하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가 하향 평준화로 지금 연금을 줄인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볼 때 지난번에 연금 학회에서 이렇게 올릴 때 상당히 좋은 아이다라고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50대 50으로 할 게 아니라 아까 기여금하고 부담금하고 이게 좀 나눠서 좀 해보자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지표인데요. 이게 이제 국가 특히 안행부에서 한다는 거면은 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누누이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했죠. 국민연금은 70%부터 시작해서 현재 40%다. 푼돈 받는 거라 이거죠. 그런데 공무원은 40% 시작해서 76%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적정선이 언젠가 이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지표가 없이 논란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저는 이 소득 비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공무원 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종신처럼 줍니다. 종신으로 주는 것은요, 은행에 설 수가 없습니다. 보험회사만 할 수 있어요. 이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종신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뉴스 안 봤겠습니까? 뉴스 보면은요, 화성에 이렇게 실어 올리는데 약 6개월 동안 간답니다. 그래서 알약 한 번 먹으면은 6개월 동안 죽어 있다가 거기서 며칠을 활동하다가 다시 올 때 6개월 또 약을 먹는답니다. 그럼 1년 동안 두 알 약 먹으면은 이게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종신이라는 뜻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아까 임금 피크제, 연금 피크제를 생각도 저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연금을 당초에는 평균 수명이 아까 52세 때 벌써 60세 이렇게 연금 지급하는 안이 나왔지만은 연금은 평균 수명 이후에 주자 하는 안이 있었고요. 두 번째 안은 평균 수명까지만 주자. 현재 60세를 준다면 평균 수명까지만 주자. 왜 평균 수명도 현재는 약 80세 내외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연금학회 자료 보니까 94세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본다면은 그때까지만 줘야지 무소액이 준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까 보험회사의 연금 계층사도 아닌 분들이 연금을 짜면서 이런 수치를 논의를 한다면서 이게 은행처럼 얼마 주냐, 그 다음에 또 국민연금하고 어떻게 대비를 하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퇴직수당도 마찬가지예요. 퇴직수당 이야기하는데 고은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먹고 사는 세대에게 희망을 물어봐라. 그리고 저 후진국 국가에게 내일의 희망을 물어봐라.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고소득자나 뭐 사람들은 연금 특별히 안 줘도 다 먹고 삽니다. 아까 말한 뭐 9급, 6급 그런 분들이 정년에 맞을 거예요. 정년 맞는다 자체가 몇십 년 동안 일했는데 저 급여를 받다가 노후에 이제 좀 받는다고 하는데 그걸 깎는다고 본다면은 OECD에서 말하는 노인 빈곤율이 더 낮아질 거 아닌가. 그걸 어떻게 보충해 줄 거 있다면은 미래에 깎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적립을 국가 부담을 좀 더 밀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왜 아까 그 희망을 말했냐면 퇴직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에서 퇴직연금, 퇴직금이 어디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죠. 제도야 있죠. 2005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저도 퇴직연금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0인 미만 기업에 가게 되면 퇴직금 제대로 주는 데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10인 미만은 더 없고요. 퇴직연금 가입률도 보게 되면 10인 미만은 10%도 안 되니까요. 그런다고 본다면 2016년도에 가서야 퇴직연금 의무화가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퇴직수당이 있지만 퇴직연금이 없다. 이런 것도 저소득자들이 볼 때는 자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퇴직수당도 상당히 선도적인 역할을 한 거 아니냐. 물론 현실화시키자는 건 상당히 좋은데 그러면은 그 퇴직수당도 이게 민간기업에 맡겨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보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그걸 따로 할 게 아니라 공적연금에 한번 해보자. 저는 원래 원칙은 그러니까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 다 공적연금을 통합하자는 주의지만은 지금 자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니까요. 공무원연금 개혁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군인연금, 사학연금도 같이 통합하고 그 이후에 국민연금 통합을 해 나가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재정 안정화 지표도 있고 또 다층 보장에 대한 지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50대 50이 그냥 딱 맺어진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이나 일상적으로만 돼 있었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 같은 경우에 기업에서 100% 부담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자영업자들은 본인들이 국민연금 본인들이 제대로 냅니까? 퇴직연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희망도 저도 일상적인 사람들을 서로 비교할 게 아니라 전 국민하고 해보자. 그 다음에 공무원 뭐 해봤자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약간 106만 명 정도 되죠. 그 다음에 그 국민연금에 약 2010만 명, 2천만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보면 국민연금 할 때보다 공무원연금 할 때 더 이렇게 토론하고 더 날린 것 같아요. 국민연금 할 때는 이렇게까지 시끄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 내가 내고 내가 받는다는 취지에서 상당히 있는데 이것은 내가 세금을 내가지고 온다.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 공무원들이 부담을 해야 되냐? 아까 제가 50대 50도 문제가 유럽에 가면 100% 다 조세해서 냅니다. 그러면은 현재 그분들한테 더 4.5에서 7% 내는 것도 버거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좀 동결시키고 약간 올린다면은 약 0.5에서 1% 정도만 올리고 동결한 다음에 나머지는 국가 부담을 해서 적정하게 소득 부담을 40에서 지금 현재 70%가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논점을 해서 좀 이렇게 안을 짠다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건의사항인데요. 일단 그 사립학교교직원의 그 연금 제도인 그 사학연금법은 급여 및 부담률 등이 있어가지고 그 공무원 연금법과 동일합니다. 예. 사학교직원 같은 경우는 28만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 수급자는 5만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 33만 명에 되는 교직원은 그 이번 공무원 연금법의 그 개정에 대해서 큰 우려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금년 3월부터는 이제 그 퇴직 수당에 대해서 40%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그 계획안에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39%인 퇴직 수당을 100%로 이렇게 환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재정이 좋은 그 메이저 대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로 이제 퇴직급여를 100%를 환원시킨다 하면은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이제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교비에서 이제 부담금을 납부하게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부 승인을 받아서 납부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교육부 승인을 받아서 납부하게 되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교비에서 이제 납부하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교비에서 납부하게 되면은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다시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서 학부모의 부담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그 공무원연금 개선 그 추진 협의에 보게 되면은 우리 사학연금이나 교육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개선 협의회에 사학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학연금이나 교육부가 참여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은 그렇게 많이 주는 데도 있어요. 독일 같은 데도 가보면은 거기는 공무원들이 돈 한 푼도 안 내고서 나중에 받거든요. 근데 그 대신 월급은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건 방식은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연금 처음 설계할 때 왜 미국식으로 5대5로 깎였어요? 우리도 이렇게 기업을 서로 내는 비율을 정하는 거는 한국에 있는 모든 시스템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강보험도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다 5대5로 시작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건강보험 처음 시작할 때도 그 당시 대통령이 사인하면서 기업들이 하겠느냐 안 했냐를 물어본 거거든요. 왜 그러면 그 당시도 기업이 만약에 6, 7% 가고 그냥 3, 4%로 간다. 뭐 이렇게 했으면 이것도 큰 논란이 꺼내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학이 그렇듯이 이거는 영세 업종도 있을 수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부담이 되는 공무원연금만 정부 부담을 더 높이고 뭐 가능도 하겠지만 이거는 사실 정부 부담을 올리는 거는 그거는 하나의 세금이거든요. 그건 사실은 세금이 아니라 월급, 그것도 급여 개념이고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하고 비교를 말씀하시는데, 국민연금은 뭐 가입기간이 짧고 다르는데, 그게 아니고 국민연금도요. 저도 88년서부터 가입해서 저는 국민연금을 62세에 탑니다. 지금은 61세 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받는 금액이 130만 원인데, 130만 원 가량 됩니다. 120에 130만 원. 이게 거의 9천만 원에서 1억을 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괜찮은, 이게 좋은 조건입니다. 왜냐면 전만 해도 88년도에 좋은 70% 시절에 저는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 기간이 다 계산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뭐 60% 떠졌을 때, 50% 떠졌을 때 들어온 사람들은 더 낮은 금액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입 기간도 더 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국민연금과 형평성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4.5% 내는 게 공무원연금도 사실은 지금 7% 낸 지가 얼마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너무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타시는 분들 잘 몰라서 제가 한번 이런 말씀 한번 높아시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시간 넘게까지 열띤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국민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제 출발입니다. 출발이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분히 논의를 하려면 정확한 정보와 또 통계 숫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약속한 대로 홈페이지 통해서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 굉장히 저희들이 차관이 못한 부분들도 또 있고 하니까 그런 쟁점들인 사항은 다 전부 정돈을 해서 다음 논의가 더 실질적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고, 한 가지 제가 이제 부탁 말씀은 아까 우리 공직자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연금 계획을 하면서 가령 때로는 그 공직자에 대해서 화가 난다 그래서 공직자가 처음부터 잘못됐다, 그렇게 논의를 시작하시면 이 제도 논의는 참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공직자가 무엇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경우에는 가령 공직자가 매를 맞아야 되고 그렇게 비판의 대상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공무원 연금 제도를 지금 처음에 설계할 때와 똑같이 가져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설계했을 때 그대로 똑같이 가져가면 이게 계속 지속되기가 어려우냐, 만약에 어렵다면 어떻게 해서 손질을 해야만이 이 공무원 연금 제도가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논의를 하는 장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화가 나신다 하더라도 이런 논의를 하실 때는 그 부분은 정말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선입견을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국민들께서는 그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하시고 이 제도를 어떻게 잘 해야만이
우리 국가가 발전할 것이고 또 공직사회도 발전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들이 공직에 와서 근무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동시에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여러 차례의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활발한 논의를 전개해 주시고 또 오늘 토론하신 분들이 오늘 말씀이 모자라시면 그런 장을 제가 열어놓을 테니까 그 장을 통해서도 오늘 말씀 다 못하신 말씀이나 또는 미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자료가 있으면 좋은 자료도 거기에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아무쪼록 이 논의들이 국민의 전체적인 관심 속에서 좋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